은퇴 이후 소득이 없을 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대비한 돈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현재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수년 내에 바닥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후에 다시 돌려받아야 할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이제 국민연금 관련 이슈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보험료를 내는 기간, 보통 한 30-40년 정도 예. 되죠. 이 기간 동안 이제 평균 생애 소득 대비 네. 은퇴한 이후에 매달 받는 국민연금의 지급 비율을 의미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1988년도 도입될 당시에는 내는 소득의 3%만 내세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 70%까지 보장합니다. 이 얘기는 이 생애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당시 기준으로 하면 70만 원까지 매달 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번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내는 보험료는 9%, 소득 대체율은 현재는 45%지만 이게 오는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28년 이후에 받는 분들은 매달 국민연금이 4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니까 이 소득 대체율을 더 늘리거나 혹은 줄이고 대신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안이 4가지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네. 이걸 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뜨악 이게 다 뭐지? 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바로 보험료를 내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안이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되 보험료도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리겠다라는 안이고요. 두 번째가 이 소득 대체율은 현재 45%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당초 계획대로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최고 15%까지 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이거는 고갈 시기 연장을 초점에 둔 이런 방안이고 네 번째 안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합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이 소득 대체율 40%까지 낮추되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 월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네. 이거 4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이 네 가지 안의 공통점이 바로 내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 이대로는 기금이 고갈되니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뭐 국민들 대다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인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걸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 개편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습니다. 이전 정권도 못했던 사안입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민심이 동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세금을 깎아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이렇게 올리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그동안 정부는 그나마 이제 5년마다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개편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제 지금 이전 정권보다는 그나마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공론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우리 후세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만큼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에 대해서 이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데 다른 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연금에 이제 정부안에 대해서 퇴짜를 놓은 문 대통령의 의중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말 이해는 갑니다. 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현재 45%인 대체율을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자라는 건데, 근데 지금 받는 국민연금이 월 평균 4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들 용돈 주기도 좀 버겁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커요. 아니 조금 내고 더 많이 받는 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개편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60년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2057년,
3, 4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 이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후세의 이제 부담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만큼 당초 정부의 이제 개편안 발표 시기가 이제 다음 주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미뤄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참 지금 당장 더 내는 건 부담스럽고 또 후세에 또 부담을 안기자니 그것 또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당장 국민연금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달 말에 공개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이거는 지금 수정이 확실시 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달 10월까지가 국민연금 정부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워낙에 반대의 여론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이 의견을 반영해오자 제출 시기를 이번 달로 한 달 연기한 겁니다. 근데 이 연기가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이제 복지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근데 만에 하나 연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이 2019년이에요. 2020년이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의 성격상 총선 앞두고는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 인상을 처리한 건드리기가 적이 어렵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색깔을 빼고 국민연금 개편의 당위성만을 놓고 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든 좀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공론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